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고등학교 기본반 친구들 안녕하셨죠? 자, 토요일이에요.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코로나도 많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날씨 좋고 그렇다고 밖에만 나가서 있지 마시고요. 좀 집에서 많이 머물면서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좀 우리가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요, 문법이고요. 챕터 6에 해당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4페이지 오셔서 포인트 20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20은요, 우리가 시제를 쓸 때, 시제라는 것은 동작에 관련된 거죠.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게 되는데 이 동사를 현재형으로 쓸지 미래로 쓸지 과거로 쓸지 진행형으로 쓸지 아니면 완료 시제로 쓸지 이런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시제입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동작이 현재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건지 과거에 일어났던 건지 아니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어서 일어나지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보다 더 옛날에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제입니다. 물론 시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패턴은 단순 과거 시제를 쓸 거냐 현재 완료 시제를 쓸 거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문법책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순 과거 시제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쓸 때 동사 ed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뭐 했었다, 과거에 뭐뭐 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동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was나 were pp 그러면 뭐뭐 되어졌다 이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는 거죠. 과거로 단순 과거로 동사를 쓴다라는 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과거에 했던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하고 끝난 거. 그러니까 현재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선생님이 2016년도에 중국어를 배웠지. 2016년도에 중국어 배웠지. 그럼 2016년도에 중국어 배우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현재하고 무관한 겁니다. 작년에 뭐 어디에 갔다 왔어. 그러면 작년 2019년에 어디 갔다 온 거, 그냥 그걸로 끝난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 과거 시제를 썼다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동작이며 현재하고는 무관합니다. 해석도 뭐뭐 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그에 반해서 현재 완료 시제는요. 주어 다음에 동사 부분을 have pp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pp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수동일 때는요. have been pp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현재 완료의 수동 형태는 have been pp죠. 그러면 주어 have pp는 주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를 했다. 혹은 주어가 뭐를 해본 적이 있다. 근데 주어 have been pp는요. 주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되어져 왔다. 되어져 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동작 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뉘앙스는요. 현재 완료를 쓴다는 것은 어떤 동작을 예전에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시작해서 그거를 요새, 현재 기간에까지 걸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선생님 작년에 중국어 배웠지. 이건 작년에 중국어 배우고 끝난 건데요. 근데 중국어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걸쳐서 배워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려면 have pp를 써야 됩니다. 중국어를 작년부터 배우고 있어. 그러면 작년에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배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때 현재 완료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경험을 나타낼 때에도 현재 완료를 쓰죠. 뭐를 해본 적 있어. 중국어를 배워본 적 있어. 뭐 어디에 가본 적 있어. 누구를 만나본 적 있어. 이런 거 할 때도 현재 완료를 쓰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해석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를 해왔다. 혹은 뭐를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게도 현재 완료는 이러한 느낌인 거죠. 과거에 시작해서 그걸 현재까지 기간에 걸쳐서 동작을 하고 있다. 반면에 단순 과거는 예전에 하고 끝이었죠. 자, 현재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같이 쓰는 말들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단순 과거를 고를 거냐 현재 완료를 고를 거냐라고 한다면 물론 인식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 하고 끝난 건지 예전에 하고 끝인지 아니면 예전에 시작해서 그 동작을 요새까지 하고 있는지 이 인식이 되게 필수예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더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요런 말들하고 같이 쓴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도 물론 이런 말들하고 같이 쓴다라는 문제도 병행해서 나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yesterday나 뭐 since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그럼 어떻게 맞추냐? 이걸 보고서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고 끝인지 아니면 예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지 인식을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중학교 때 배우긴 했었으니까 한 번 더 리뷰하는 개념에서 한번 볼게요. 단순 과거 시제는 정말 옛날을 나타내는 말인 yesterday나 then, 그때, 그리고 뭐 3년 전에, 1년 전에, 뭐 한 달 전에, 그리고 last Sunday, last Monday 이런 식으로 보면 지난 일요일에, 지난 월요일에, 그러니까 지금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지난 일요일에 나 뭐 했지, 영화 봤지 이런 거죠. 그다음에 in 다음에 연도 쓰잖아요. 지금 2020년인데 만약에 in 2019, 2019년에 뭐 했지 이런 말들이고요. 그 when도요, 뭐뭐 했을 때 혹은 뭐뭐 할 때 딱 과거의 순간을 나타내 주니까 이런 말들하고는 단순 과거 시제하고 함께 씁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시간이 쭉쭉쭉쭉 흘러가는데 그냥 예전에 뭐 했음 이걸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단순 과거 시제다. 현재 완료 시제는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이런 말들하고 같이 쓰겠죠. since 블라블라, 그러니까 since 시간. 그러면 언제 언제 이래로잖아요. 지금 토요일이면 월요일부터 나는 아프고 있습니다. I have been sick since last Monda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ince last Monday. last가 들어가져 있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지난 월요일 이래로 지금까지 나는 아프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or는 뜻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나와야 되는 얼마 동안 이게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째 나는 아프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죠. I have been sick for 1 mont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 뭐 내가 아프다는 건 아니고. 아니면 몇 달째 for several months. Coronavirus has existed.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아, 진짜 코로나 짜증나지 않습니까? 누가 약을 좀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how long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피아노를 배우고 있나요?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How long have you learned the pian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배우고 있나요? 뭐 4년째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so far는요, 영어에서 뜻이 두 개예요. 겁나 먼, 열나 먼, 겁나 멀어. 야, 우리 집은 so far from this school. 우리 집은 이 학교로부터 겁나 멀어. 이런 뜻도 있지만 so far가 여지껏, 여태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지껏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until now 이런 뜻하고 똑같죠? 지금까지. 지금까지라고 여러분들 좀 잘 써주세요. 오타 났는데 지금까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once 너 한 번 해봤다, never 전혀 안 해봤다, ever 정말 해봤다, before 예전에 해본 적이 있다 이런 말들하고 현재 완료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서는요, 좀 추가적으로 과거 완료까지도 나오게 되는데요. 과거 완료 혹은 이거 대과거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김새는 주어 다음에 had pp를 쓰죠. 아니, 물론 당연히 수동은 had been pp겠습니다만, 예, 수동은 had been pp겠죠. 수동이고 이건 능동인데요. 자, had pp 대과거는 무슨 어떤 걸 나타낼 때 쓰는 겁니까? 과거 동작보다 더 옛날 일. 아, 내가 2010년에 미국에 갔는데 그 전에 영어 공부를 1년 동안 했다. 2010년에 선생님이 미국에 갔는데 그 전에 영어 공부를 했었었다. 라면 미국 간 동작보다 더 이전의 일, 영어 공부했었다. 이걸 헤드 PP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 동작보다 더 옛날 일을 나타낼 때 헤드 PP 쓴다. 물론 뭐뭐 되어졌었었다 라면은 had been pp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얘는 과거 동작보다 더 옛날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혼자서 쓸 수 없어요. 그 기준이 되는 과거 동작을 가진 과거 동사를 가진 문장과 반드시 함께 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Before I went to the USA in 2010. 그래서 2010년에 미국 가기 전에 I had studied English for 1 year. 그럼 나는 그 전에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21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들 노트 테이킹, 노트 지금 쓰고 계시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21은요. 조동사 동사 원형과 그리고 조동사 have pp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되게 짧게요. 자, 조동사 동사 원형과 조동사 have pp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일단 이겁니다. 조동사 동사 원형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 근데 조동사 have pp는요, 이거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 조동사 have pp를 써요. 그리고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조동사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러면 조동사 동사 원형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조동사는 본래 뜻이 있죠. 이건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can 그러면 할 수 있다, will 그러면 할 것이다, should나 must 그러면 해야만 한다, 뭐 이런 거죠. 물론 그때 could는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긴 하겠습니다만 본래 뜻이 있습니다. 조동사 원래 뜻. 그리고 조동사는 또한 추측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추측일 때는요, 어떤 형태의 조동사가 쓰여도 현재 추측입니다. 현재 추측. 아, 나 이 문제 못 풀겠어. 어떡하지? 야, 제이슨한테 한번 물어보자. 제이슨 아마 풀 수 있을걸? 지금 못 푸는데 제이슨한테 물어보면 제이슨 아마 풀 수 있을걸? 풀 수 있을지도 몰라. 야, 오늘 파티에 제인이 안 오고 있는데 제인이 오려나? 아마 안 올걸? 아마 안 올 수도 있어. 이런 거 쓰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너 이거 할 수 있니? 나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걸? 뭐 이런 거 말을 할 때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형태의 조동사를 써도 현재의 추측의 의미일 때는 다 현재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괄령 could가 되어 있어도 원래 본래 뜻일 때 could는 할 수 있었다라는 과거의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can이 할 수 있다, could 할 수 있었다인데 추측의 의미일 때는 could, would, might, may, can 이런 게 다 현재 추측이에요. 아, 자, 뭐뭐 일 수 있을걸? 뭐뭐 일 수 있어. 자, 그리고 can not은요. 아, 뭐뭐일 리가 없어. 이것도 현재 추측하는 거죠. 아, 그가 부자일 리가 없어. 거지 행색이잖아, 맨날. 그리고 must도요. 본래의 뜻이면 뭐뭐 해야 한다. 인데 뭐뭐 임에 틀림없다. 라는 추측의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He must be rich. 아, 그 부자야. 그 부자일 임에 틀림없어. 시계 좋은 거 가지고 있잖아. 이런 거요. 자, 근데 조동사 have pp라는 게 있었고 이거는 과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조동사 have pp를 썼을 때 어떤 두 개의 패턴으로 좀 나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추측하는 형태의 말은 might have pp, must have pp, cannot have pp가 되겠습니다. 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부자였을 수도 있어. 과거에 그 사람이 누구하고 사귀었을걸?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쓴다라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 그러니까 시점은 지금 우리가 나하고 내 친구하고 현재 있는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걔가 A랑 B랑 사귀었었나? 사귀었었을걸? 이런 거 쓸 때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must have pp는요, 뭐뭐였었음에 틀림없어. 현재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아니고 과거에 뭐뭐였었음에 틀림없어. must have pp요. 그 다음에 cannot 동사도 지금 뭐뭐일 리가 없다 이런 뜻인데 cannot have pp 그러면 뭐뭐였었을 리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과거 assume을 나타내는 표현. 과거 assume이라는 것은 그가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아쉬워하는 표현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 would have pp, 뭐뭐일 수 있었었는데, 내가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었었는데, 내가 우리 반 1등일 수 있었었는데, 실수하는 바람에, 뭐 이런 거죠. would have pp. 그리고 could have pp는요, 뭐뭐 할 수도 있었었는데 못했다라는 거죠. 뭐뭐 할 수도 있었었는데 못했다. 100점을 받을 수도 있었었는데 그거 못했다. should have pp는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야, 너 그거 했었어야 했는데 그럼 왜 안 했냐?
안 한 게 아쉽네. 요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할 수도 있었었는데, 아, 못해서 아쉽다. 뭐일 수도 있었었는데, 아, 못해서 안 돼서 아쉽다. 이런 의미를 자동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동사 동사 원형이냐, 그리고 조동사 have pp냐. 조동사 동사 원형은 본래 뜻 있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이겁니다. 그 고등학생이라면 이제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현재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조동사 have pp는 과거 얘기고요. 과거를 추측하거나 과거를 아쉬워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또 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문제가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쓸 거냐, 조동사 다음에 have pp 쓸 거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뭐 물어보는 겁니까? 현재냐, 과거냐, 하고자 하는 말이 현재 얘기하는 거냐, 과거 얘기하는 거냐, 즉 현재 시점이냐, 과거 시점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은 시점 판단을 잘 하셔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시제는 인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대해서 추측하는지 옛날에 대해서 추측하는지 문맥을 잘 읽어보시고 어떤 시제를 들어서 말하고 싶은지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not을 붙일 수 있어요. not. 그러면 not을 근데 여기에 많이 붙이거든요. should not have pp에만 not을 좀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not을 좀 잘 안 붙여. 얘네들은 붙일 수 있는데 얘네들은 not을 붙여서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좀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만 얘가 특히 not을 붙여서도 많이 쓰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not을 붙였을 때 not의 위치를 잘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have pp만 배웠을 때 have pp요. 여기다가 not을 붙일 땐 당연히 어디다 붙여야 됩니까? have not pp 이렇게 붙이지. 아니면 조동사 있을 때 not은 어디 붙입니까?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지.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 만약에 그럼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에서 not을 붙여야 한다면 not은 도대체 어디예요? 여기다가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답은 조동사 바로 뒤에 쓰시면 됩니다. 조동사 바로 뒤에 should not have pp, could not have pp, would not have pp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의 위치는 조동사 뒤에 붙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와중에도 should have pp에 not을 붙여서 should not have pp도 되게 많이 쓰는데요. 당연히 해석은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이죠. 아, 내가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왜 거기 가가지고 뭐 이런 뉘앙스를 나타낼 때 쓰는 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예시는 일단은 포인트 22까지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좀 예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구조를 잘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죠.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반대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고요. 현재나 과거에 일어난 사실의 반대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눈이 안 좋아. 선생님 시력이 0.1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시력이 좋다면. 선생님 키가 180이에요. 근데 만약에 좀 반대로 187이라면, 내 키가 187이라면 이런 거라든가, 그쵸?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사실을 반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어제 가난한 사람을,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쳤어. 내가 어제 그 사람을 도와줬더라면. 이런 거라든가. 점수를 막 40점을 받았는데, 점수 40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이게 이제 반대 상황을 가정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키가 크다면, 내가 여자라면, 내가 새라면, 내가 솔로라면, 뭐 이런 거.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눈이 좋으면, 그러니까 눈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눈이 지금 안 좋은 사실에 대해서. 내가 키가 187이라면, 이건 지금 키가 187이 안 되는 거를 아쉬워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가난한 사람을 어제 도와줬었더라면, 후회하는 거죠. 못 도와준 것에 후회. 내가 공부를 그때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후회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러려고 쓰는 게 가정법입니다. 한글에도 있잖아요. 지금 다 한글로 말씀드렸잖아. 이거를 영어로 쓸 때 이제 가정법의 문장 패턴을 이용해서 영어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법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특수문장이에요. 특수문장. 말인즉슨 평서문이 아닙니다. 평서문 아니에요. 가정법은요. 그러니까 뭐가 특수문장이니까 거기에 맞게 좀 독특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법 배울 때는요, 일단은 구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조. 여기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will 동사,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동사,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 이게 구조인데 이 구조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있고 또 얘가 평서문이 아닌 특수 문장이다 보니까 was를 원래 써야 되는 상황에서 was를 안 쓰고 were를 써요. 그러니까 he was, I was 원래 이렇게 쓰는 게 평서문에서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I was, he was, she was, it was 이렇게 평서문에서 원래 쓰잖아요. 근데 가정법에서는 was를 안 쓰고 was 써야 될 때 were 쓴다. I were, he were, she were, it were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 그 다음에요. 또 얘가 특수문장이다 보니까 원래 평서문이라면 과거 동사 쓰면 이거 언제 얘기입니까? 당연히 과거 얘기죠. 근데 가정법에서는요. 특수문장이다 보니까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이거나 조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였을 때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법에서 헤드 PP를 쓰게 되면 평서문에서 원래 헤드 PP는 과거보다 더 과거 얘기거든요. 근데 가정법에서는요. 헤드 PP를 썼을 때에는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는 거. 자, 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가정법에서 학습하셔야 될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가정법을 패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정법이라는 것은 뭐였죠? 현재나 과거에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함으로써 그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는 것이 가정법이죠. 그래요. 가정법은요, 크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0번 조건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if의 패턴이 두 개예요. 조건문으로 쓰는 if가 있고요. 뭔가를 아쉬워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정법인 if를 쓰는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조건문 if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패턴은요,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will 동사. 왜 그 부사절 접속사에서 뭐 will 못 쓴다라는 거. 부사절 접속사 배울 때 만약 그러면서 if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will 못 쓰고 그게 이 조건문인데요. 해석은 이렇게 되죠.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할 거다. 만약에 네가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내가 10,000원 줄 거다. 라는 거. 이건 조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성립을 한다면 이게 발생할 예정이야. 라는 거를 나타내 줄 때 이 조건문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선생님이 뭐 문화상품권이나 현금으로 10,000원을 줄 거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소개를 시켜줘서 데리고 오면 친구하고 너하고 50,000원이 나갈 거야. 이런 거 조건문이라는 거죠. 조건이 성립하면 뭐가 발생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아쉬움을 나타내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느낌이면 이것은 조건문입니다. 가정법 과거의 패턴을 한번 볼게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동사. would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나타내고 싶은 방향에 따라서 might나 could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would 동사면 뭐뭐일 텐데 그리고 might 동사는 이것도 뭐뭐일 텐데 could 동사는요 뭐뭐 할 텐데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가정법 과거인 이유는 문법적인 형태로 과거에 동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름은 가정법 과거입니다만 해석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법에서는 과거 동사나 과거 조동사가 보이면 현재 얘기하는 거라고 현재 아쉬움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 현재 뭐라면 현재 뭐뭐일 텐데 If I had a car 내가 만약 차가 있으면 I could go to you 난 너에게 갈 텐데 뭐 이런 말이죠. If I knew her name 만약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안다면 I could say hi 그녀에게 안녕이라고 말할 텐데 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자꾸 요 과거 동사 뭐 과거형으로 쓰였는데 왜 현재 뭐뭐라면 현재 뭐뭐일 텐데 왜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세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네가 이상한 건데 평서문 아니라니까. 평서문이었다면 과거 동사 보면은 뭐뭐 했었다 이렇게 해석했겠지. 근데 가정법은 특수한 문장이니까 거기서는 과거 동사 보게 됐을 때 과거가 아니고 현재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 뭐뭐라면 현재 뭐뭐일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언제 아쉬워하는 거라 그랬죠? 언제를요? 이거는 과거를 아쉬워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패턴은요. if 주어 had pp 만약 과거에 뭐뭐 했었다면 주어 would have pp 과거에 뭐뭐였었을 텐데 만약에 if I had studied more 내가 과거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다면은 I could have got a better score 더 좋은 점수를 가졌을 텐데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책에는 나오곤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요렇게도 쓸 수 있죠. 만약에 과거에 뭐뭐 했었다면 현재 뭐뭐일 텐데 과거에 돈을 내가 많이 모아놨다라면 그러니까 뭐 지난달에 돈을 많이 모아놨더라면 지금 나는 부자일 텐데 지금 나는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텐데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혼합가정법이라고 해서 앞에 부분은 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시고 뒤에 부분은 가정법 과거를 써서 나타내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의 가정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wish가 가정법이거든요. 뭐뭐라면 좋은데. 아, 내가 눈이 시력이 좀 좋으면 좋은데.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아, 내가 시력이 좋으면 좋은데. 아, 내가 솔로라면 좋겠는데. 말하지 마라, 실베 선생님한테. 아, 내가 솔로라면 좋겠는데. 솔로가 아니니까 솔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쉬워하거나 이런 현재의 반대의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쵸? 역시 얘네도 가정법에 해당하다 보니까 현재의 사실을 반대 가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동사를 쓰죠. 그래서 I wish 주어 과거 동사. 그러면 현재 뭐뭐라면 좋겠는데. 그리고 I wish 주어 had pp 이렇게 쓰면 과거에 뭐뭐였다라면 과거에 뭐뭐였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I wish 다음에는요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 안 써요. 현재 동사 안 씁니다. 왜? 왜? I wish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낼 때 현재 동사 안 쓰고 과거 동사 쓰거든요. 그러니까 I wish 다음에 과거 동사 나와 있으면 이건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동사 쓸 일이 없습니다. 되게 무섭죠, 여러분들. I wish 다음에 무조건 현재 동사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as if도 가정법이고요. as if는 as th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이분도하고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분도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맨날 as도 as if 가르쳐 주면은 이분도하고 even if하고 겁나 헷갈려 애들이. 이분도 even if는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말이고 부사적 접속사고요. as if, as thoughn은요. 마치 뭐뭐이듯이 혹은 마치 뭐뭐였듯이 이런 가정법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가정법이냐? 마치 뭐뭐이듯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라는 거지. 현재 사실이 아닌데 반대로 그런 것처럼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수 있죠. 주어는 동작합니다. 주어는 뭐 합니다. 마치 연예인이듯이. 그러니까 연예인도 아닌데 반대로 꺾어서 연예인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그렇죠? 가정의 뜻이 뭐였어요? 현재의 사실과 반대처럼 어떤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이 가정이라면 이것도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는 행동합니다. 마치 연예인이듯이. 연예인도 아닌데 그는 말합니다. 마치 예전에 뭐뭐 했었듯이. 그러면은 as if 주어 had pp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토요일까지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한번 예시를 책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내가 다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000 years ago. 그러면 2만 년 전에 바다의 높이는 was so low that dry land joined water now separate the continent. 자, 바다의 높이는 너무 낮아서 마른 땅은
했습니다. 합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2000년 전에 바닷물의 높이가 너무 뭐 해서 땅이 뭐 했다. 이렇게 둘 다 과거로 쓰고 있죠. 2만 년 전에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슈요. Since its debut in 2000. 데뷔하다 알죠? 데뷔? 그 영어인데요. 그래서 2000년에 데뷔한 이래로, 지금 2020년이면 2000년에 데뷔한 이래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메리칸 드라마는요 has become very popular. 여기는 어차피 꾸며주는 거니까 해석 안 하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 넘어가면 2000년대에 데뷔한 이래로 미국 드라마는 has become very popular. 굉장히 유명합니다. 2000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이런 뉘앙스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케이트하고 존 괄호로 묶여 있네요. Who had not seen each other for 3 months. 3개월 동안 서로를 보지 않았었던 케이트하고 조앤은 were chatting happily in Joan's apartment. 그래서 케이트하고 조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럼 현재의 그런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 나눈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조앤의 아파트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근데 뭐 했었던?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3달 동안 보지 못했었던, 그쵸?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은 헤드 PP를 쓴다라고 말씀드렸고, 헤드 PP는 그냥 단독으로 못 쓰고요. 기준이 되는 단순 과거하고 항상 같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문장에서 같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문장이나 그 전 문장에서 단순 과거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헤드 PP를 가진 문장이 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이 could 보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과거인지 뭐뭐 할 수 있었다 이건지 아니면 현재 뭐뭐일 수 있다. 현재 추측인지 아니면은 어떤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었다. 본래의 뜻의 과거형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 the worker with his feet up on the desk. 그래서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은 일꾼은 could be thinking. 생각하는 중일 수도 있다. 언제요? 현재. 생각하는 중일 수도 있다. And the other one. 하지만 다른 일꾼은 may be too busy typing to pay attention. 집중을 할 만큼, 그러니까 집중하기에 너무 바쁠 수도 있다. 뭐 투투용법은 너무 뭐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타이핑은요 타자를 두들두들 하는 건데 너무 타이핑하느라고 바빠서 집중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둘 다 현재에 대한 추측이에요. A라는 사람은 생각하는 중일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지금 타자 치느라 너무 바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드브 PP는요 였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였을 수 있다, 뭐뭐일 수도 있었는데 이런 뜻인데요. No Stone Age 10-year old. 그러니까 스톤 에이지는 구석기 아니 뭐냐 이거 석기 시대 얘기하는 거죠. 돌을 사용을 했었던 시대에 10살짜리 아이는 아무도 머무이지 않았었을 것이다. Living on tender food like modern potato chips, hamburgers, 파스타와 같은 현대적인 음식과 같은 그 부드러운 음식에 살지 않았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석기 시대에 아무도 10살짜리 아이들이 이 부드러운 음식에 살진 않았을 거다. 부드러운 음식 위에 산다라는 것은 그것을 먹으며 산다라는 건데 그런 애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might have heard. Here are two things you might have heard about bad breath. 자, 여기에 두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너가 뭐뭐 해봤었을 수도 있었던, 당신이 들었었을 수도 있었던. 확실하지가 않죠.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들어봤을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것의 예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If someone told you, 여기서 told는 말했다면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과거형으로 해석만 안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말한다면 Would you accept? 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니? 이런 말이죠.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법에서는요, 과거 동사나 과거 조동사가 쓰여도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요. As if it were your victory too. 마치 그것이 너의 승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너의 승리인 것처럼. as if도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그 과거형의 동사가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현재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이 다음에 원래 was 아니에요? 여기 월스였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정법이라니까. 가정법에서는 was 안 쓰고 were 쓰죠. 여러분들. 그리고 as if he had heard nothing. 마치 그가 아무것도 안 들었었듯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숙제는요, 문제 아시죠, 여러분들? 노트 필기를 2차례 했으면 좋겠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 요약해 준 거잖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챕터 6에 해당하는 것을 문제를 다 풀고 채점까지 하시고요. 선생님한테 검사 받으시면 되고, 참 우리가 화요일부터는 6시부터 8시 이렇게 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가 있을 때 책을 잘 가지고 와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기출예문 플러스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해석을 하시고 이것도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